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하루 동안 한번 공시법 쭉 보죠. 자, 첫째, 이제 토지의 등록에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예. 자, 이걸 토지 표시라고 하죠. 예, 이것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법이 제일 첫 번째 조문이고, 저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다음에 2항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기출문제예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래서 1번은 국토부 장관이고 2번은 지적 소관청. 주어 틀리죠? 예, 그 다음에 소관청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할 수 있다. 무엇을?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때 직권으로 할 때 순서. 작년에 또 냈죠? 직권 정리 순서. 1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입으로 읽으세요. 마지막이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작년 문제죠. 부지한 사유에서는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가로놓기.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한 때는, 자, 무슨 조사했다고요? 토지 이동 아니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그 조사한 현황을 기재해야 된다. 자, 어디다가 적으라고요? 토지 이동 조사부. 네,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직권으로 적금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네, 직권 정리 순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단위는 필지인데 하나의 필지에 대한 요건이 있죠.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원래 용도가 같아야 돼. 용도가 달라도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다. 대신 그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종된 토지가 넓으면 안 되고 대는 안 된다. 예, 그게 양입제 개념이었죠. 그래서 양입지가 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양입의 제한이라는 말은 어느 토지의 제한? 종된 토지가 이러면 양입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 종된 토지가 대는 안 된다. 대 안 되고,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가시면, 자, 지번부터 가면 되죠. 이제 지번 이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그다음에 토지 등록세 지번은 어떻게 보자? 지번은 누가 부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그다음에 무엇별로 지번 부여, 다 기출문제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뭐 시군구별로 틀게 냈잖아요. 지번 부여저별로. 방향은 왼쪽 위.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등록하는 신규 등록이나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할 때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부번을 붙이는 게 부적당하면 본번을 붙인다. 이때 본번은 어떤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이는 경우도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 토지 인접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자, 그다음에 분할. 분할하면 여러 필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1필지는 그대로 쓰는 거죠. 1필지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부번 붙여야죠. 표현이 어때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말장난 하니까 한 번씩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서부터 붙여요? 왼쪽 위에서부터 붙여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 필지는 북서기원법과 상관없이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집원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이건 소유자 신청 필요 없습니다. 자, 합병.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칠게요. 합병하면 무슨 집원을 해요? 원칙은 선순위. 선순위 집원을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10번지하고 11번지 합병하면 몇 번지? 10번지 선순위. 10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11을 쓰는 경우도 있냐고.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죠. 그 11번지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다고 당해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11번지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11로 부여하는 거죠. 요건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한 때는 그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자, 무슨 측량하는 데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죠.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적은 집원을 새로 붙일 때 어떻게 붙여라? 원칙은 종전의 집원 중 본번으로만 부여. 종전의 집원 중 본번으로만. 그런데 2번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블록식, 단지식이라고 하는 거. 블록 한번 읽어보실래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는 방식. 이게 단지식이에요. 이런 말은 언제 나올 수 있다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 번호가 부족할 때 나오는 거예요. 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아까 신규 등록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붙이는 방식이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이 방식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여기가 잘 나오죠.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때도 지번 새로 부여하는데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랑 똑같다. 똑같다. 그다음에 4번은 또 예외 주문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을 언제 부여합니까? 원래는 준공돼야 돼. 준공돼야 지번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때는 안 끼었어요? 자, 준공됐을 때는 원칙은 지번별 조서 가지고 부여해요. 뭐 가지고 해요? 지번별 조서. 근데 준공 전에 부여할 수도 있다가 그때는 근거 자료가 사업계획도예요. 사업계획도. 준공되기 전에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 여러 번 나온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번 변경, 지적소관청은 제가 진한 글씨로 쓰는 건 다 기출 문제입니다. 가로넣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구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가 인정하면?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는 거죠. 네, 소관청 마음이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의사 대상의 승인을 얻어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지번 변경 조문이고요. 그래서 승인은 무조건 시도의사 승인이에요. 이게 지번 변경.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가시죠. 지목. 자, 우리나라에서의 지목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고요.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 지목을 설정한다. 그죠? 1필 1지목이 원칙이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는 주된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요. 자, 그럼 지목은 어디다 등록하죠? 지목을 정했어. 지목의 종류가 몇 개예요? 28개. 28개 중에 하나를 정했어. 정했으면은 지적공부 여기다가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 7개 중에서 도장 외우신 거죠? 지목은 도로 끝나고 장으로 끝나는 데만 씁니다. 그러니까 도로 끝나는 게 지적도, 임야도. 장으로 끝나는 데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장례도 냈고. 근데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지목을 쓸 때는 정식으로 쓰고, 지적도 임야대를 쓸 때는 부호로 쓰죠. 첫 글자만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네 개는 두 번째 글자, 차문자 쓴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 그죠? 네, 주차장은 차. 주는 뭐예요, 주는? 주유소용지죠. 주유소는 주라고 쓰고, 주차장은 차라고 쓴다. 이런 얘기죠.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이렇게 쓴다. 네 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이렇게 지목이 구분해가지고, 28개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여기서 이제 두 문제 낸 건데, 단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서 위주로. 우리가 이제 농지하면은 지목이 뭐예요? 세 개. 전답, 과선. 전답. 농사 짓는 데가 전답, 과선이잖아요. 일단 농사를 짓는데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이고, 과수류가 아닌 걸 재배하면 전하고 답 둘로 나는 거예요. 그럼 전과 답은 뭘로 구분하는 거고? 물을 상시로 이용하면 답.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이죠. 전인데 뭐는 빼야 돼? 과수류는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전에 단서가 과수류는 제외한다는 게 단서죠. 그 다음에 답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 과수원에서 단서는 과수원에 있는 부속시설물은 뭐가 돼요? 다 과수원이죠. 과수원에 있는 건물 다 과수원인데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는 게 단서고,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 있는 부속시설 다 목장용지인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는 거. 그다음에 임야는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산림, 임야죠.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 그다음에 광천지는 용출되는데요. 지하에서. 그래서 운송하는 데는 제외한다. 운송하는 건 제외하고. 작년에 또 냈고. 염전은 천일점 해야 된다. 그래서 천일점 방식이 아니면 염전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는 뭐 건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건물과 부속시설의 부지. 그다음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마지막 줄에 택지조성공사 준공된 토지는 뭐로 한다고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원칙이었죠? 지목 정할 때 원칙 중에 뭐죠? 네? 이게 무슨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죠.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또 시험지 보면 또 생각날 거예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말 그대로 뭐가 정해졌으면 목적.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그래서 원래 대는 거기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어야 돼? 어떤 건물? 지목이 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원래 건물이 있어야 돼. 어떤 건물? 주거. 그 지금 읽었잖아요. 주거, 사무실, 그다음에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 이런 문화시설 건물의 부지. 그럼 거기 지금 뭐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물의 부지로 쓰이면 뭐로 한다? 대로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건물 없어도 대일 수도 있다고. 그 땅이 뭐로 만들어? 택지. 주택의 부지로 쓰려. 택지로 조성된 토지면 대로한다 이런 말이죠. 공장용지도 똑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장 건물의 부지면 뭐예요? 공장 용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장 부지로 조성된 토지야. 그럼 공장 건물 없어도 공장 용지로 지목바꿀 수 있다고. 그런 게 다 무슨 원칙이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규출된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물의 사용 승인과 상관없이 대로할 수 있다. 맞는 말이라고. 건물 아직 안 지어져서도 공장 건물로 지으려고 주택으로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땅이면 지목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학교 용지. 뭐 학교 건물에 보시면 학교 용지고. 자, 주차장. 자, 주차장은 독립적인 주차 시설인데 주차장이 아닌 건 4개 좀 기억하시고. 노상 주차장. 이건 도로죠.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부설이니까 주된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주차장이면 학교 용지. 상가에 있는 주차장이면 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설 주차장은 원래 주차장이 아니지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되셨나요? 부설 주차장이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키워드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그 말이 붙어 있으면 주차장으로 한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 설치는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건 뭐죠? 잡정지자. 예. 잡정지. 자동차 판매 목적 설치는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니고 뭐다? 잡정지다. 예. 자, 그래서 주차장이 아닌 거 4개 한 번만 읽으세요.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예.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는 물류장, 야외 전시장. 그냥 오늘 공시법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 이렇게 4개는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아니다. 그다음에 주유소용지 작년에도 냈고 석유 팔고 이런 데가 주유소인데 그 나번에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런 데도 다 주유소용지다. 기름 모아두는데 저유소, 원유 저장소도 다 주유소용지. 자, 창고용지 물건 보관하는 데가 창고용지고 자 도로 도로 읽어보시면 차량 운행하고 교통운수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다 번은 주의하시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도 다 도로예요. 네,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도로. 우리가 국도에 있는 그 휴게소는 그냥 개인 상가들이죠. 그건 그냥 대인 거고 어디에 있는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다 도로부지입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도 다 도로다. 다만 도로가 아닌 게 있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일단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철도용지, 궤도가 키워드예요. 작년에도 냈지만 궤도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철도용지, 궤도. 제방은 뚝이고 하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데고 국어도 물이 흐르는데 이건 인공 첫째 줄 중간 인공수로 또는 소규모 수교 또랑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국어.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데는 유지. 예, 그래서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그다음에 그 두째 줄 가지고 잘 내죠. 그죠? 예. 토지. 그다음에 연, 왕골이 많네.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는 유지죠. 연, 왕골을 재배 그러면 재배하는 건 농사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죠. 답. 연, 왕골은 물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배가 아니라 자생 그랬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있으니까 뭐다? 유지다. 그 다음에 물이 고인 데서 양식을 하면 양어장. 어디서 양식을 파는 거예요? 육상에서. 그 다음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데가 뭐예요? 수도죠. 수도에서 수도용, 치수, 저, 송수 이런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 수도용지 됐고, 그 다음에 자,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인데 우리가 도시공법상 공원들이 지목이 공원이에요. 예, 그래서 쭉 공원의 종류가 나오는데 다만 그 중에서 묘지공원은 묘지다. 마지막 줄에 묘지공원은 묘지예요. 예, 됐고요. 체육용지, 체육시설에 보시면 체육용지예요. 자, 첫째 줄 끝에부터 예시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게 체육용지 읽으신 거예요. 근데 단서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동일성이 미흡한 정구장. 이건 체육용지 아닌 것들이에요. 정구장,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런 건 체육용지가 아니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칸장 이것도 아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유원지 위락 휴양시설 그건 뭡니까? 위락 놀고 쉬고 하는 데가 유원지죠. 위락 휴양시설 하면 유원지가 돼요. 유원지. 자, 예시 한 번만 읽으실래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이런 데가 유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유 이런 게 종교용지고 사적지, 문화재가 사적지인데 둘째 줄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다른 지역으로 된 토지 안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그 학교 안에 있으면 다 학교용지고 공원 안에 있으면 다 공원이다 이런 말이었죠. 그다음에 묘지, 아까 묘지공원 이런 거는 공원이 아니라 묘지, 봉안시설 이런 게 다 묘지. 다만 마지막 줄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27개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잡정지가 되죠. 예, 잡정지가 제일 많이 냈었습니다. 자, 예시 한 번만 쭉 다 잡정지는 예를 다 읽으셔야 돼. 갈대밭, 그다음에 실내에 물건 쌓아두는 거, 돌을 캐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야외 시장, 공동 우물 이런 게 다 잡정지예요. 그래서 원래 돌 캐내는 것은 뭔데요? 채석장은 지목이 잡정지예요. 예, 잡정지. 그런데 채석장 허가를 얻을 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를 얻었다. 그럼 잠시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잡정지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단서죠.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 캐는 거, 흙 파는 거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잡정지인 게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그다음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동전 시설을 갖춘 부지.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주차장이 아닌 거에서 자동차 관련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거 주차장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잡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공항, 항만, 잡정지, 도축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네. 그래서 그 밖에 어디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잡정지를 한다. 네, 됐습니다. 자, 경계 다 끝냈고, 지목 다 끝냈고, 이제 경계. 자, 우리가 경계에서는 일단 경계가 뭐죠? 경계? 필지를 구획하는 선인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지적 공부, 도면에 나오는 거. 직선이에요. 직선이고 무슨 점을 연결한? 경계점. 그래서 읽으시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 한다? 경계. 그럼 지상 경계는 뭐죠? 지상. 그러니까 다른 말이다. 경계하고 지상 경계는 다른 말이에요. 경계는 지도에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 지상 경계는 땅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죠. 뭐 뚝, 담장, 울타리, 뭐 경계점 표지 이런 것으로 표시한 것은 뭐고? 지상 경계. 일단 개념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 경계 파트에서 시험은 세 군데 중에서 하나 내민다고 그랬죠. 경계 설정의 기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하고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이 셋 중에 하나 냅니다. 경계를 매년 내는 거고요. 경계 기준은 우리가 지상 구조물이 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 5가지가 있죠. 연접된 토지와 논란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 고조가 있으면 하단부, 절투된 부분이 있으면 상단부, 물하고 접해 있으면 최대, 만조, 만수 이전. 제방돌토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부. 그다음에 요 조문에 단서가 있어요. 그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둘째 줄에 다만 지상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밑에 있는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따른다.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지는 거다. 자, 이거 뭐 맨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할을 할 때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건물을 걸릴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근데 건물을 걸릴 수도 있다. 4가지가 있는 거죠. 판결을 얻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불안한다. 공공용도, 공공사업을 한다. 이렇게 4가지. 이렇게 4가지 사업일 때는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다. 그럼 뭘 만들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한 번만 더 읽으세요. 뭐라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서 2번이나 트레이닝 했죠. 이름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여기에 등록하는 거 7개. 소재, 지번,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하고 위치.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는 이렇게 3군데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이 토지의 이 필지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고 면적을 측량해서 등록을 하는데 면적은 어디에 등록해요? 면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번은 어디에 등록해요? 다. 지번이 나와야 어떤 토지인지 알잖아요. 지목은 어디에 등록해요? 도장. 경계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경계. 지적도 임야 도. 그러니까 경계는 선이라니까 선이니까 지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 안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등록부라고? 좌표 등록부지 경계 등록부가 아니에요. 경계점 경계 안 납니다. 경계는 선 그림이니까 어디 나온 지적도 임야도에 나. 그게 경계고, 그럼 그 선을 땅에다가 표시해 놓은 게 지상 경계고. 아까 개념 하셨잖아요. 경계는 어디 나온다? 지적도 임야도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면적은 면장, 어디에만 나온다?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만 나온다. 뒤에랑 다 연결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요 면적을 계산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전자면적 측정기. 용어니까 외우셔야 돼요. 전자면적 측정기하고 좌표면적 계산법. 그러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는 지도에서 구하는 거예요. 도상에서 구하는 게 전자면적 측정기법. 그다음에 좌표가 있는 지역은 지도에서 안 구하잖아요. 예, 좌표로 면적 계산한다 해서 좌표 면적 계산법. 예, 딱 두 가지가 되고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기초 측량할 때는 면적 안 구해요. 기초 측량이 뭐죠? 기준점 만들어 두는 거. 기준점 설치하는 것은 무슨 측량이 된다? 기초 측량. 계기 필지 구하는 게 세부 측량. 그럼 면적은 필지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무슨 측량할 때나 구하는 거예요? 세부 측량할 때나 구하는 거지, 기초 측량할 때 그냥 기준점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측량 면적 구할 필요가 없고. 그럼 세부 측량할 때 면적 구하는데, 세부 측량 중에서 면적 안 구하는 게 있죠. 경계 복원 측량하고, 그 옆에 있잖아요.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 위치 정정은 무슨 말이죠? 위치만 바꾸는 거죠.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뭐죠?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를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위치 정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가 없어.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면적 새로 산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합병은 어떻게 구하죠? 면적을 합산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뭐 지목, 지번 변경할 때 면적 건드릴 일은 없는 거죠. 예. 하나하나 이제 뜻을 의미하시면 되는 거고. 면적 결정. 우리가 보통 면적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그런데 정밀한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데 두 군데죠. 축척이 600분의 1이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 부식이죠. 600분의 1하고 뭐라고요? 좌표 등록자. 가로 넣기로 낼 수 있습니다. 600분의 1. 그 다음에 좌표. 600분의 1하고 좌표. 그런데 이렇게 보통 토지 지역들은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고 정밀한 지역 600분이라고 좌표적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데, 근데 실제로 측량 계산하다 보면 더 밑에 자리수의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끝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수가 나면 끝수를 처리해서, 그 보통은 끝수가 수점 밑에 있는 수가 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수가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고 0.5인 경우에는 앞에 숫자,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라고 해요. 법에서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려. 이미 짝수 됐으니까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정밀한 지역에서는 끝수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부터니까 자릿수만 하나 더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조문 그대로도 냈으니까. 그래서 600분이나 좌표 지역에서는 끝수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은 버리고 0.05인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작으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한다. 뭐 버리고 올리고 이런 것을 가로로 냈잖아요. 예. 그렇게 기출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오차 처리 문제. 자, 옛날에 구해놨던 면적하고 이 토지에, 지금 이 토지에서 뭘 새로 하려고 새로 측량한 면적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 옛날하고 지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전환이죠. 임야대장이 토지장으로 옮길 때 새로 측량을 면적을 하는데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면 어떻게 처리해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똑같은데 다만 그때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고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직권 정정. 자, 그때 분할할 때는 오차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해 주라는 거죠? 분할할 때는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처리해 주라는 거죠. 분할할 때. 분할할 때 오차 처리 얘기는 무엇이 없도록?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 허용 범위 이내면, 허용 범위 이내면 그 말 표현들을 매칭을 시키라고. 허용 범위 이내면 면적에 따라 나눈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정정해야 된다. 응? 자, 40번지인데요.
40번지가 있는데 10제곱미터가 있어요. 예. 자, 이걸 이렇게 나눴어요. 분할하면 측량합니까? 이게 40번지 대인데 면적이 10제곱미터 토지인데 분할을 했어. 그럼 분할할 때 집원은 몇이 되죠? 집원. 이 토지가 40번지였는데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예, 그럼 집원은? 하나는 분할 전에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원 부여하니까 여기 부번 없으니까 하나는 40, 하나는 40에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40? 왼쪽이 40. 북서기원법이잖아요. 만약 건물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부터 붙이는 건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40에 1. 이건 집원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면적. 면적 새로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을 새로 측량을 했어. 측량했더니 이쪽이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뭐라고 등록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했던 것대로 할까요? 그때 했던 것대로.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원래 이 토지 면적이 몇인데? 1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49하고 52니까 합치면 몇이 되죠? 101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점이 몇이었는데? 100이었는데 이거 합치면 100이 돼야 된다고. 원래는 분할할 때는 무엇이 없도록 해야 된다? 면적 증감이 없어야 돼. 그게 이론상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측량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럼 이건 차이가 1만큼 나는 거고, 이거는 10만큼 나잖아요. 그럼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 이거 개념상을 보시면 돼요. 그럼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럼 그때는 이거 1을 없애야 돼. 합쳐서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을 없애야 된다고. 근데 어디 쪽을 없애? 양쪽에 다 없앤다. 그게 뭐라고 해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총 1을 없애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분한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차이가 많이 나.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써요. 여기는 50, 여기는 60. 대신에 여기를 고치고 와야 돼. 이게 원래 얼마짜리였다? 110이었는데 나눴더니 50, 60. 그럼 뭐가 없냐? 면적에 증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정한다는 얘기는 어디를 정정한다? 옛날 것을 정정한다는 얘기. 이게 분할할 때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꾸죠. 축적 변경할 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면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전의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자, 여기 이제 면적에서 나왔던 얘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토지에 등록해서 우리 지적법에서 2장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4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정리하셔야 될 게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일단 지적 공부는 종류가 7개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등록부. 그림으로 보면 자,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 등록사. 일단은 맨 왼쪽 위에 고유번호 쓰죠. 고유번호. 그다음에 소재, 집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도면번호. 그다음에 축척. 몇 번 도면에 있고 그 도면의 축척이 몇이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숫자, 장번호 그다음에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왼쪽이 토지의 표시 오른쪽이 소유자 이렇게 나. 그럼 토지의 표시에서 지모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사유. 여기 무슨 사유요? 토지 이동 사유 쭉쭉 쓰고 밑에 쪽 내려가면 등급 토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급 자 이게 왼쪽 라인이고 오른쪽 라인에는 소유자에 관한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에 관한 거 쓸 때는 5개가 나오는 거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적사항 3개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유자 바뀔 때마다 바뀐 변동, 일자, 변동 일자하고 변동 원인. 자, 이렇게 나오는 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예. 그리고 대장 형식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온다. 예. 니은자는 꼭 나오는 거고요. 자, 공유전명부에는 무슨 내용이 등록되어 있죠? 공유지연명부. 공유전명부에는 일단 니은자는 나와요. 예, 이거 니은자 나오고 공유전명부는 이거 안 나온다. 왼쪽은 싹 빼는 거죠. 예, 왼쪽은 싹 빼고 공유니까 여기를 자세히 써준 거잖아요. 그럼 요 소유자란에다가 지분. 공유니까 지분이 있어요. 지분 칸 하나 더 있으면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뭐죠?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도 바탕은 공유지 연명부야.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에 나오는 것은 그대로 어디도 다 나와. 대지권 등록부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다 나오고 거기다가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3개를 추가한 거죠.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 이런 거 있다니까. 아파트 이름, 건물의 명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동, 몇 톤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이렇게 3개가 추가되면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 싹 빼죠? 예, 싹 빼고 3개 들어가요. 부호도, 부호, 좌표. 부호도 부호, 좌표. 이미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쉽고요. 예, 자, 그래서 그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표로 보셔도 되고, 이미지로 보셔도 되고요. 예, 근데 그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그 면적에 보시면, 그 표에서, 우리 아까 어떻게 외웠죠? 면장, 이렇게도 외웠잖아요. 면장. 그럼 면적 나오는데, 토지동 사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동 사유는 어디만 나온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나옵니다. 뭐 분할 합병 이런 얘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나오고. 그다음에 경계는 어디 나온 거라고요? 지적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면에 선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색인도라는 거 또 있나, 도면에? 왼쪽 위에 있는 게 색인도죠.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도각선의 수치는 어디에 나와요? 도면에 도각선의 수치라고 하는 게 그 도각선에서 오른쪽 위하고 왼쪽 밑에 써져 있죠. 예, 그게 써져 있는 게 도각선의 수치 나오고, 측량 기준점 나오고, 건물의 위치 나오고, 건물 번호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예, 건물의 위치 이런 게 나오는 게 도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밑에 보시면 그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우리나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두 군데요. 지역 확정 측량하고 축첩 변경. 좌표 등록 지역은 두 군데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던지 또는 축척 변경 측량한대. 그 다음에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그래서 임야도랑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트로 있는 게 뭐예요? 토지대장이 있고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3개가 세트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는 보통의 지적도와 달리 3개가 더 나오죠. 보통의 지적도에다가 3개가 더 나와, 특징이.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2번에 보시면 거기에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온다.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 제면 끝에 좌표라고 써져 있고, 오른쪽 맨 밑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어. 그죠?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면의 축척, 법정 축척. 자,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딱 2개 쓴다. 3000, 6000,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페이지에 있는 게 작년에 2문제 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핵심 7, 보존. 보존에서도 요새는 계속 한 문제 내고 있죠. 관리에 관한 거. 자, 보시면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그냥 지적 공부하면 종이다. 그냥 지적 공부 이렇게 나면 종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서구에 있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전산적 공부는 꼭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정리하실 게 종이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 소관청이. 그다음에 그거 반출할 수 있나? 예. 서구 밖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도의사의 승인 얻은 경우, 시도의사의 승인 얻으면. 그다음에 그 종이 지적 공부 열람할 수 있다. 그 열람하려면 그 서구가 있는 거기 가야 돼. 그래서 해당 지적소관.
밑에 쪽으로 밑으로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쭉 정리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전산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주어가 틀려요. 그냥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전산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군청장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거 전산 지적 공부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고? 국토부 장관이 하고. 국토부 장관이 구축하는 거.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산 지적 공부는 서구에 있는 게 아니니까 반출 이런 규정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전산 지적 공부 열람할 때는 해당이 안 붙죠.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가 되잖아.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예. 우리 지적 소관청을 풀었으면 어떻게 하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조금 디테일하게 그 서구에서 그 지적공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조문 또 계속 내고 있죠. 저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저 공부가 뭐.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연접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책, 진한 글씨 해놨습니다. 부책 동그라미 구분하시라고. 부책. 그 다음에 밑에 카드 보이세요? 네, 카드. 그 다음에 3번에 도면 보이세요? 밑에 도면 진한 글씨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로 분류를 한다고. 부책으로 된 거, 카드로 된 거, 그 다음에 지도, 도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책으로 된 건 이제 일지세부터 있던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책으로 된 건 어떻게 해요?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그 다음에 카드식으로 된 것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봐. 2번이나 냈죠.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봐. 그 다음에 도면 등은, 그 다음에 읽으세요. 지번 부여적 별로. 예. 여러분, 도면 나오면, 도면이란 말이 나오면 꼭 단위가 무엇별로? 지번 부여적 별이 돼요. 뭐 시군구별로 그러면 안 돼요. 지번 부여적 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하는데, 지도는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 보관. 그 지도들은 보호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보호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지도들은. 되셨죠? 예. 이게 서구에서 관리하는 방법 조문이고요. 그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자, 지적에 관한 전산자료 이용할 수도 있다. 예, 전산자료 이용할 때 승인은 필요 없다. 예, 그 옆에 승인제도 폐지 보이시죠? 예, 작년에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예. 작년에 옛날에는 승인제도가 있었다가 폐지됐는데 출제자가 승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작년에 답이 없었다고. 그래서 전산자료 이용할 때 승인한 단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예, 전산자료 이용할 때 심사받고 신청하면 된다. 두 개요. 뭐 하고요? 심사받고 신청하면 돼. 심사받고 신청. 심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관계중앙행정. 예, 익히세요. 5번이나 냈어. 예,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예. 관계중앙행정기관 이러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요. 예. 그때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공공기관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유자. 그다음에 3번에 상속인. 그다음에 4번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되죠. 지적 전산자료 누구에게 신청해라? 전국 단위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소관청. 시도 단위면 시도지사나 소관청. 시군구 단위면 지적 소관청에다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문, 그 밑에 두 개의 조문 다 그 주어 기출 문제예요. 진한 글씨 써져 있죠? 예, 다 주어냈다. 국토부 장관은. 예, 적금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뭘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그것도 기출문제. 즉 과세나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예, 과세나 정책 자료 쓰려고 관련 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 요청한대요? 어떤 자료죠? 구체적으로 4개가 나오잖아. 외우셔야 돼. 주민등록 자료, 주민등록, 그 다음에 가족관계 자료, 그 다음에 등기 자료,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자료.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기 자료, 공시지가 자료. 4개 밑줄 치고요. 나머지가 답이었어요. 요 4개 말고
나머지는 답이라고 틀린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조건 지적 소관청이었죠. 예, 그래서 관리 운영 조문에 다 무조건 지적 소관청. 주어들 체크하시면 돼. 예. 부동산 종합공부 무조건 지적 소관청.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어 있나요?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라니까. 아까 전산지역공부는 구축하면 국토부 장관인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구축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무조건 지적소관청이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1번 지적소관청, 2번 지적소관청. 네. 구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다 지적소관청. 그것도 낸 거고 여러 번 냈고.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정보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부동산 정확공부 열람은 전산 지역공부 열람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 신청해라. 해당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등록사항 또 물어봤네요. 부동산 정확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5개입니다. 첫째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거. 그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거, 그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거. 토지의 이용이에요. 건축물의 이용 이런 말 아니죠? 네,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죠? 토지 가격하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거 하고, 건물이면 주택만 공시되죠.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하고 공동 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4번에 말하는 무슨 가격? 부동산 가격. 뭐 KB 시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갑구, 을구에 있는 거, 등기부, 갑구, 을구에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5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정정. 자, 부동산 정확 공부에 뭐 오류가 있다 그럼 고치는 거예요. 예, 누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적 소관청 하시면 돼요. 무조건 지적 소관청. 주어는. 소유자가 발견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 소유자가 정정해 이거 부동산 정확 공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요구할 수도 있냐고. 예, 누구에게 신청해야 돼? 지적소관청. 기출문제가 뭐 읍면 동장에게 이렇게 틀린 거라고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 누가 한다고? 지적소관청. 그럼 소유자가 발견해서 정정 요구하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대한 정정 신청하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관리까지 하신 거고, 일단 복구 얘기가 나오는데, 예, 복구. 핵심 9번까지 갈게요. 자, 복구. 자, 이게 작년도 복구, 작년도 또 내 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럼 뭐 하죠? 복구하는 거죠. 복구. 다시 만드는 걸 복구라고 합니다. 복구는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승인을 받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구는 소유자가 발견했으면 복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소관청이 발견했으면 직권을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지체 없이 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복구해요? 이거 지적소관청. 전산지역 공부는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나오죠. 관리하는 사람들이 복구하는 거라고. 그럼 아까 종이지역 공부는 누가 관리했어요? 지적소관청. 그럼 그거 없었으면 복구도 지적소관청. 전산지역 공부는 누가 관리해?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니까 그거 없었으면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복구하는 거예요. 주어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산화된 지역 공부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 복구하고 상급 기관에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거 이제 개념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울 거는 복구 자료죠. 복구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 자료 이건 외우셔야 되고, 작년에도 요거 낸 거고. 그러면 복구할 때 요쪽하고 요쪽 나누면 됩니다. 항상 지적법은 요게 2개가 키워드죠. 요 단어하고 요 단어. 그래서 이 대장이 없어져서 소유자가 누구였더라 라고 복구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것은 뭘 보고 복구해라? 등기부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 2개밖에 안 돼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요쪽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을 복구할 때는 7개가 있다. 복구 자료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는 아까 오른쪽에도 있는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은 공통된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5개를 외우시면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측량 준비자료 X, 측량 최종 결과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측량 결과도. 그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하면 안 돼요. 소유자는 뭐만 된다고?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만 된다 그랬잖아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다음에 등기사항 좀 아까 됐고, 지적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조문 그대로 읽으시는데 이제 요 의미 있는 것은, 의미 있게 받은 것은 지적 소관청이 그 얘기죠. 누가 만든 것이어야 돼. 지적 소관청이 만든 서류인데 거기에 지적 공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종합공부죠.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작성해요? 지적 소관청. 거기에도 지적 공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데 측량 수행 계획서는 안 돼요. 거기 X라고 돼 있잖아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수행자가 작성한 거지 소관청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었었고, 그다음에 6번은 백업 파일, 복제된 지적 공부 이렇게 됩니다. 7번 아까 판결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 자료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구 절차 한번 해볼게요. 복구할 때 복구 자료를 조사하고 복구 자료를 작성하는데 복구 자료 조사도 동그라미 쓰기요. 복구 자료 조사서. 두 번째 줄에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다음에 복구 자료도 동그라미 치시라고. 요새 유행하는 문제가 그 서류 이름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틀리게 계속 내고 있으니까 복구할 때 두 개를 만들어요. 뭐하고 뭐 만든다고? 복구 자료 조사서. 그다음에 복구 자료도. 그래서 대장에 있는 거 조사해서 만든 게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에 있는 거 조사해서 만든 지도가 복구 자료도. 도니까 지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도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면적과 복구자료에서 산출한 면적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으면 복구 측량을 해요. 자, 복구할 때 측량합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측량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복구 측량한대요? 읽으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복구할 때 반드시는 아니지만 복구할 때도 측량하는 경우가 있잖아. 어떤 경우에 측량하냐고. 허용 오차 범위를 오차가 크다고. 오차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그럼 뭔가 자료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 아예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합니다. 복구 측량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은 때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요, 경계 면적 조정도 가능해요. 근데 그 이해관계가 생긴다? 경계 조정하면 옆집 사람들과 이해관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 경계나 면적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게시 및 이신청, 복구하려는 밑줄 치고 토지 표시 사항들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군구 게시판 밑줄 치세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동그라미 치고 15일 게시. 자, 복구할 때 게시합니다. 며칠 이상 게시하라? 15일. 복구하기 전에 게시해라. 복구한다면 게시 안 해요. 복구하기 전에. 그래서 조문상 표현이 어떻다? 하려는. 복구하려는. 이렇게 복구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의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시하는 이유는 뭐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래서 이의신청 언제 해라? 게시기한 내야 합니다. 이거 누가 게시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어디 게시판? 시군구 게시판. 그래.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하면 안 된다고. 찌질하죠? 예. 근데 그렇게 문제 내니까, 예. 어디 게시판이냐고? 시군구 게시판. 시군구 게시판. 자, 그 다음에 복구. 마지막으로 이제 게시한 다음에 복구하는데, 복구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뭘 복구 안 하는 게 있죠? 도면. 도면을 복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원래 지도가 없었으면 도면 복구하고 대장이 없으면 대장 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장은 무조건 복구해야 되는데 도면을 복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동네가 어느 지역에 편입되면 축척 변경이나 도시개발사. 그 말은 좌표 등록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좌표 등록지가 되면 좌표로 측량하면 되니까 도면으로 측량 안 하니까 옛날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칸에서는 그 축척 변경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 가로로 낼 수 있어요.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어느 지역에 편입되면 축척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지에 편입된 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 문제였습니다.
핵심 10번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좀 쉬었다 가시죠.